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사이 전 세계는 떠들썩한 뉴스 한 가지를 목격을 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후보의 지금 유세 현장에서 피격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두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도 금융시장 당연히 이번 주에 큰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난 한 주 미국 증시를 돌이켜보면은 로테이션 트렌드가 나왔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엠세브가 잠시 주춤하면서 우량주와 소형주 위주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떠했는지 시그널들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 어땠을까요? 네, 일단 3대 주요 지수는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장 지수 후 추이부터 함께 보시죠. 다우존스가 0.6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금 4만 선을 돌파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헤드라인 중 한 가지였죠. 또 이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63% 그리고 0.55% 강세를 보였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이렇게 다 같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목요일장에서는 빅테크에서 중소형주로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대형 기술주가 하락하다 보니 주요 지수도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금요일장에서 다시 크게 오르는 모습들 나타나 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날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 지수, 일명 도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 0.2%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 보이긴 했지만 시장 크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내에서는 특히 홈디포 그리고 캐터필러와 같은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 먼저 움직였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도 같이 금요일장 시장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대형 기술주 대체로 오름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폭 내렸지만 애플이 1.3%, 엔비디아가 1.4% 강세를 보이는 분위기였고요. 엔비디아 올라줬지만 반도체가 전체 다 오른 건 아닙니다. 브로드컴과 AMD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은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과 메타는 각각 0.28%, 2.7%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도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 2.99%, 3% 가까이 오르는 모습들 나타나줬습니다. 대형 기술주 그래도 대체로 반등하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테슬라가 가장 돋보였던 금요일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가 이렇게 혼재된 성적을 나타낸 가운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코멘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투자 의견에 대한 변화가 있거나 또는 목표 주가가 변화가 된 그런 종목들만 선별해 봤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벤치마크에서 매수 투자 의견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17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코멘트 남겼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비중 확대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이번 주에 이벤트가 한 가지 있죠. 프라임데이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 이 효과가 단 이틀 동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코멘트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UBS가 중립에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건데요. 지금 테슬라가 AI에 투자도 하고 있고 이런 투자 빛을 좀 보고 있지만 결과물이 투자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러면서 이 AI 열풍이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좀 성적이 약한 만큼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런 UBS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금요일장에서 올랐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장의 특징주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대형 은행주들 어닝을 발표했죠. 실적을 공개했는데 일단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JP모건 1.2%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이 코멘트가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대출 갚기를 힘들어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면서 더 많은 대손에게 대비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지금 JP모건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기에 조금 강해지다 보니까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시티그룹 1.81% 내렸는데요. 투자은행 부문 덕에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가 하락한 건 이 JP모건, 웰스파고, 기타 다른 대형 은행들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함께 주가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웰스파고의 주가 하락률 6%대로 가장 컸는데요. 순이자 수익이 9%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출,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요 한 가지가 지금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금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자 수익이 나쁠 이유는 없겠지만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출이 다시 돌아오는 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특징 중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조비 에비에이션 그리고 아처 에비에이션 주목해 보실 만한데요. 조비 같은 경우에는 6.4%, 아처는 10.5%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소 동력의 523마일 시험 비행을 마쳤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조비 에비에이션 계속해서 지금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소식에 주가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처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사우스웨스트와 이 항공 택시 서비스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 금요일장에서 전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현재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넷플릭스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JP모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는 가운데 목표 주가는 $7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는 1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에 앞서서 호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부킹홀딩스는 여행 관련 업종이 되겠죠. 벤치마크가 보유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4,700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트렌드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어레이 테크놀로지스는 태양광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태양광 관련주에 다시금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시티은행이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장기적인 성장 트렌드 유효하고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대량 매도세가 일단락됐다고 판단된다며 지금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금요일장에서 국채금리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2년물, 10년물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456%, 4.4%대로 내려왔고요. 10년물은 4.1%대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에도 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WTI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WTI 8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들이었고요. 반대로 금값도 소폭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온스당 2,4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이번 주에 또 어떤 종목 주목해야 하는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관련해서 금융시장 움직일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죠.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Well, this rally that we're having is really driven by two factors. The first was the very dovish CPI print that we had this week. We had PPI and the headline, so it's actually above consensus, but when you really dig in, it was below consensus when you exclude wholesale trade, which is very obscure and irrelevant. And more importantly, when you plug that into a simple model that we have and others have, you can quickly see that PC core at the end of the month is going to be close to zero. It's going to roll down to 2.5. We know that the economy is slowing. So
Fed should cut in July. Everybody kind of knows they're not good enough to do that, so they're going to cut in September. That's really bullish for stocks, but we're also entering into earnings season. It's typically bullish for stocks and also likely to broaden out the rally because expectations for non-tech stocks are low and for tech stocks very high. So there's likely to be a rotation for those two reasons. There's two problems with the Fed. The first is they have an overly rigid policy framework. They treat 2% as if it was chiseled on a tablet and descended from the heavens, when actually there's evidence that's too low. And they only look at PCE core versus a broader range of indices. So that's bad, but what's good about it is, it's easy to predict what the Fed's going to do. So when PCE goes down below 2.5, it's getting close to their target. They are obsessed with the labor market. That's weakening. So it's clear that they should cut. The only reason they won't cut in July is that they don't trust their own forecasting. They've been horrifically bad forecasters of inflation. They should cut in July, but they definitely will cut in September. 네,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 사이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가 말 그대로 깜짝 놀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주먹을 쥐고 위로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은 되려 트럼프 쪽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놓고 시장에서는 발빠르게 어떤 영향력이 나올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이 금융시장이 휴장인 주말 동안 발생되면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관측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의 총격 공격이 발생한 만큼 금융시장은 당장은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대피시키려는 러쉬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우선 아시아 외환시장 거래가 시작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일본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휴장합니다. 해양의 날로 휴장을 하는 만큼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명확한 그림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전통적인 안전통화로 고려되는 일본의 엔화와 또 스위스의 프랑의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동일하게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의 달러 또한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오랫동안 안전자산으로 분류됐던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중국과 유럽 등의 정치적인 혼란과 자산 가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금에 대한 매집 수요도 꾸준히 몰린 바 있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미 온스당 2,40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등했었는데 사상 최고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금의 가격이 이번 피격 사건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초기 충격이 약간 진정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된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금융이나 방산, 에너지, 헬스케어 섹터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이후에 관련주들의 변동성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저녁에 개장되는 미국 증시의 분위기까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이제 오는 9월이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강하게 불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과 건설 쪽의 종목들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안에서 대표적인 건설주로 꼽히는 DR 호튼 같은 경우는 3%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거래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는 12.5%의 상승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건설주로 꼽히는 레나남, 풀테그룹 역시 같은 기간 10% 넘는 상승 흐름을 동시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택 건설주들은 올 들어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었는데요. 주택 구매자는 보통 거액의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는 주택 건설 경기에 늘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 건설 경기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에 따르면 현재 미국 평균 모기지 금리는 연 7.2%에서 현재는 6.89%까지 하락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업종이죠. 이 태양광 관련해서도 썬런이 올 상반기에 39%의 급락을 보였지만 최근 5거래일 동안은 37%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고금리에 지금까지 악영향을 받아왔던 대표적인 태양광과 건설주들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한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그런 가운데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또 시각을 받아가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주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지난주 금요일을 필두로 이번 한 주 동안도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먼저 성적표를 확인했던 일부 종목들의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미국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일단 수익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은행주들의 움직임도 파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2년 전 시작됐던 연준의 긴축 드라이브가 은행들의 예대마진 이익을 대폭 늘렸었는데요. 하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은행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적금에 지급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은행들의 손이자 마진은 전고점 대비해서 0.08에서 0.45%포인트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요 은행들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웰스파고가 지난 12일 발표했던 2분기 실적에 따르면 순이자 마진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년 동기보다도 9%가량 급감했었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순이자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 줄었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순이자 이익이 작년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시장 가이던스를 밑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연준이 올해 애매한 횟수로 오히려 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은행 쪽에서는 신규 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업들의 향후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초기 금리 인하만으로는 유의미한 대출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들의 부실화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느 분기가 순이자 수익의 바닥이 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몇 분기 내로는 은행업 실적의 최저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 같은 경우는 이 JP모건, 골드만삭스와 블랙락이 실적 발표에 나서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은행 업종들의 실적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보여줄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이번 트럼프 피격 사태를 놓고 현재 여러 CEO들이 이 트위터 X를 통해서 개인 의견들을 속속 올려주고 있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 이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일단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일론 머스크 트위터 CEO 같은 경우는 이 본격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트럼프 대선 캠프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의 기부를 두고 블룸버그는 세계 최고 갑부가 미국 정치 지형에 자신을 각인시키려는 큰 도박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이번 기부를 통해서 테크계 거물인 머스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해온 머스크가 민주당을 공격하는 인물로 변모하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머스크의 기부 소식이 전해지던 동일한 날에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1년 1월에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에 트럼프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선 결과가 사기라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폭력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계정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계정 완전 복원은 21년 1월 이후 3년 반 만인데 이 대표 SNS를 통한 트럼프의 지지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태로 인해서 가장 먼저 시장에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되겠죠.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랜만에 6만 달러 선 다시 한번 재차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번 달 초에 좀 급격한 가격 하락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200일선 장기 이평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주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주말 사이 트럼프 피격 사건과 함께 6만 달러 위로 올라가면서 일단은 200일선을 다시 상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를 놓고 일단 투자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다시 열리는 뉴욕 증시 안에서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해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주제는 트럼프 충격의 총기 피습, 로널드 레이건을 소환하다. 피트 총기 관련주 비스타 아웃도 주목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은 혹은 대통령이 되려면 총 맞을 각오를 하고 대통령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뭐 이 사진은 많이 보셨죠? 이건 어떻게 이런 천운이 돕는 자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거는 지금 진짜 연극 무대에서 연출을 하고 하라도 저런 상징적인 거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 대통령 역대 지금 수명을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 중에 무려 4명이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저기 순서대로 보면은 링컨, 가필드, 맥킨리, JFK까지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굉장히 적이 됐죠. 재선에 성공했죠. 이 수명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미국 역대 대통령의 수명입니다. 90세까지 사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케네디도 암살을 안 당했으면 90세까지 살아서 지금도 코멘트를 할까요? 그렇다면 민주당에 정말 큰 힘이 됐을 텐데요. 그렇죠? 케네디 여기서 지금 이 색깔 중에서 이 색깔이죠. 어소시네이트. 우리가 어쌔신 뭐 하잖아요. 암살당한 사람이 4명이에요. 빨간색이. 여기 지금 이 위에서부터가 역대 대통령 순서니까 저기 조지 워싱턴
초대부터 쫙 있죠. 이 지금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이고 그 여러 가지 흑인에 대한 뭐 대우나 뭐 헌법의 기초나 이런 걸 세우신 아브라함 링컨조차도 암살당했습니다. 총격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가필드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 나오고 나서 네 번째 16년이죠. 16년 후에 암살당하고 이게 거의 지금 주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맥키니 대통령도 거의 이제 4년 주기식으로 여기서 지금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뭐 뒤로 돌아서면서 뭐 여러 가지 그쵸? 기술의 발전도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CCTV라든가 경호 인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뜸해지긴 하는데 여기서 충격의 케네디의 암살이 아직도 누가 범인인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쵸? 다들 오스왈트가 범인인지 알고 오스왈트는 범인이 아니었죠. 자, 그리고 존 F 케네디 동생도 암살당했거든요. 동생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대선 유세 도중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가문의 비극이죠. 마릴린 먼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러고 나서 암살 시도는 또 계속 있었습니다. 여기는 존 F 케네디는 실행해서 지금 성공을 해버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트럼프 암살 시도 바로 전이 40년 전인 1981년 3월 30일이에요. 근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죠. 근데 범인이 그걸 봤습니다. 영화를 봤어요. 이렇게 영화에 빙의하면 큰일 난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택시 드라이버. 저는 뭐 조디 포스터를 양들의 침묵에서 봤지만 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결론적으로 살았어요. 자 뒤로 가면은 이 범인이 힌클리라는 사람인데 이 영화를 봤습니다. 뭐 양들의 침묵에서 보던 조디 포스터의 그리고 정용진 회장이 같이 찍은 어깨동무하고 그 조디 포스터의 모습이랑 틀리죠. 완전 젊을 때 12살 창녀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로버트 드니로의 젊은 모습이죠. 근데 그 범인이 이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속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 정치인도 나오고 이런 유흥과는 다 엮여 있는데 이 택시 드라이버가 이 소녀를 구한다고 그 포즈를 비롯해서 다 총으로 다 암살하고 다 쏴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소녀의 마음을 얻어요. 주인공의 빙의를 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면 조디 포스터의 주의를 끌겠구나. 그래서 레이건 암살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여기서 트럼프의 거의 뭐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저런 것들을 대응을 여기서 똑같이 했죠. 이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외과 수술을 받는데 오늘 모두 우리가 공화당이라고 얘기해줘 했더니 외과 의사 중 한 명이 오늘 대통령이 오늘 우리는 모두 공화당입니다 이랬대요. 그리고 낸시 레이건한테 내가 만약에 영화배우였으면 저거 피했을 텐데 못 피했겠다. 그러고 나서 수술을 받고 나서 완치하고 연설 무대에 오르는데 거기서 또 굉장히 저기가 일어나죠. 자, 그 당시에 났습니다. 레이건의 암살을 부른 미모라고 나옵니다. 포스터의 미모. 뭐 미모라고 다들 그러지 않지만 그 정신 이상자였죠.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에 회복하고 나서 연설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유명한 동영상이죠. 찾아보시면 나오죠. 풍선이 터졌는데 연설 도중에 미스드 비 한마디 했습니다. 전혀 영상 보시면 눈을 절대 깜빡이지도 않아요. 한 번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풍선 터지는 소리 때문에 놀랐더니 사람들이 놀라니까 미스드 비래요. 못 맞췄다고. 그 유머로 인기가 더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로널드 레이건이랑 지미 카터랑 1980년에 붙었을 때 이거 지금 득표율은 얘네 중요하지 않죠.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득표율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선거인단에서 져서 힐러리가 당선이 못됐죠. 미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못 된 거예요. 선거인단이 중요한 거죠. 489대 49였거든요. 주로 보면은 이 당시에 공화당이 워낙 강하긴 했는데 주로 볼게요. 주로 보면은 뭐 거의 다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일부 빼고 나머지 다 공화당이죠. 근데 81년에 여기 대통령이 되고 나서 81년에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택시 드라이버 본 미치광이가. 그래서 그 다음 대선이 어떻게 됐냐. 아까 그 연설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 충격적인 결과가 납니다. 미국 대선 역사상 최악의 민주당 참패가 나와요. 그 다음 대선을 볼까요? 1984년? 84년에 윌터 먼데일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525대 13이거든요. 근데 이게 13명인지 주로 보세요.
주 딱 2개 먹었거든요. 뒤에 보면은 워싱턴 DC는 수도라서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별표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지금 워싱턴 DC는 요거 하나 먹었어요.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겠지만 정말 충격적인 참패죠. 이게 그 일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참패가 나왔을까 할 정도의 참패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이거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사건이 있으면 인간은 측은지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을 지지하거나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 그리고 그쪽은 완전히 대동단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를 두고 게임이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필이면 딱 43년 만에 재연이 됐는데 그것도 너무 비슷하잖아요. 트럼프가 마지막에 싸우라고 하고 나가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아까 전에 그 로널드 레이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유머로 승화시켜버리는 그런 담대함. 거기서 다 반해버린 거거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이게 발견했습니다. 자, 이거를 막으려고 바이든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미국은 원래 총으로 일어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금 AR-15죠. 남자분들이 요즘은 K2 쓰나요? M16을 처음에 받았을 때 칼빈 받은 사람도 있나? 예비군? M16을 민수용으로 개조한 게 AR-15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동으로 난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이번에 범인도 이걸로 간 거예요, 또. 이게 위험한 게 돌격소총이라고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화력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18세 이상 아무나 사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총기 사고 현황을 볼까요? 미국 총기 관련 사망자 수가 48,830명인데 영상 계속 나가면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5,404명입니다. 2022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총기 사망자 수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총은 얼마냐? 미국 총기 보유 100명당 125자루. 2위가 캐나다인데 100명당 27자루예요. 5배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사건이 터지면서도 이렇게 이러고 있을까? 자, 맥도날드 햄버거 많이 먹죠? 맥도날드 매장이 13,000개인데 총기 구매점이 52,000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발견된 AR-15 돌격 소총. 이게 지금 유통되는 것만 2,440만 정.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게 왜 저기 하도 난사범들이 맨날 갖고 다니냐면은 M16은 군대에서 쏘니까 뭐 엎드려서 뭐 하고 뭐 지지해놓고 쏘잖아요. 이거는 민수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게를 줄여버린 거예요. 그냥 들고 다니는데 화력은 군대 화력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뭐 민수용 AR-15에는 반자동만 허용했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게 왜 못 죽이냐, 이걸 왜 못 없애냐면 총기 제조사 5대 회사를 조사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AR-15 소총 판매 액수가 10억 달러 이상 매출이 나왔습니다. 5개로 나누면 한 회사당 2억 달러를 벌었어요. 총기 제조회사가 로비를 하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미 총기협회를 지지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화당이 이걸 다 지지하고 있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공화당은 보수적이고, 그렇죠? 약간 민주당은 진보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국에서 독립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독립을 할 때 독립군들이 총기를 가지고 독립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 제2조라고 지금 나옵니다. 이제 헌법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그거예요. 규율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민병대로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독립을 한 미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는 총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하느님이라도 건드릴 수 없다는, 이게 수정헌법 제2조에서 나온 거고 트럼프와 공화당 이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바이든이 계속 정권을 잡을 때마다 이거를 막으려고 아무리 해도 미국인의 마음속에 근간에 있는, 그리고 이 지금 대법원 판결로 나와야 되는, 지금 대법원도 전부 다 트럼프가 반을 임명해놨기 때문에 전부 보수적인 헌법관들이라 통과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큰 사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초등학교라든가 쇼핑몰에서 안타까운 사건들 일어나는데 전부 다 그 AR-15 소총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뭐를 했냐면은 연방 살상무기 금지법이라고 1994년부터 10년 동안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1994년부터 10년이면 24년이잖아요. 1994년부터 2004년이잖아요. 그때 AR-15 같은 공격형 소총 판매를 금지를 잠깐 시켰는데 그거 끝나고 나자마자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전미 총기협회는 무려 550만 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총을 다루는 미치광이가 문제지 왜 우리 총을 갖고 하느냐 그러죠. 총은 우리 몸을 지키는 거지. 총을 너네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다뤄가지고 잘못된 거를 왜 우리 몸을 지키는 총한테 그걸 돌리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가 계속 먹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가 지금 아이러니하게 저렇게 자기가 당했잖아요. 총기 규제를 가장 완화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당했잖아요. 그렇다고 상식적으로 그럼 보통의 사람이면은 거기서 깨닫고 그러면 총기 완화에 허용하고 부드럽게 갈까? 트럼프의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럴까요, 과연? 더 강력하게 나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더 강력하게 나갈 것 같은데요. 자기가 당했다고 총기 이렇게 이제 대통령인 전 대통령을 했고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나 같은 사람까지 총기에 위협을 받는데 이제 우리 총기를 완전 규제합시다. 오늘부터 전면 금지하고 지금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다 뺏읍시다. 트럼프가 과연 이럴까요? 트럼프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갈 확률이 높죠. 이거 보세요. 대통령도 이렇게 위협받고 맨날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몸 지키려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총기 관련 업체나 이런 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죽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강화될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미디어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총기 관련주 여기에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지금 한마디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앨런 머스크도 전기차 CEO 아닙니까? 물론 요즘에 전기차에 관심이 없고 우주 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가 바이든의 전기차 지원금 정책을 가장 최전선에서 반대하는 인물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바이든 되게 싫어하잖아요. 전기차 지원금을 왜 주냐고? 화석연료 노동자들 죽으니까 그런 러스트벨트 가서 철강 정유산업 살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신재생 에너지고 전기차고 다 없애라. 그렇잖아요. 근데 전기차 CEO 앨런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 지금 비스타 아웃도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목표 아웃도어니까 우리나라 영원 아웃도어처럼 아웃도어를 파는 업체인데 자회사에 총기 관련 업체를 갖고 있죠. 지금 비스타 아웃도어는 1816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총기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고 서브 브랜드는 총기 제조업체 레밍턴입니다. 그리고 샷건하고 라이플 소총에 특화되어 있고 그 목격자가 그 경찰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기 곰처럼 누가 지붕에 라이플 소총 갖고 올라가고 있다고 4, 5분 전에 알렸는데 경찰이 늦게 쐈잖아요. 못 맞췄어요. 그리고 라이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목표 주가가 8.28% 오르면 40.67 에버리지에 도달되게 됩니다. 물론 총기 제조업체의 의견이 많지는 않습니다. 투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바이에 원 홀드가 나와 있고요. 자, 차트를 볼까요?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서 과연 갭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이익을 살짝 보죠. 어닝 쇼크 3번, 어닝 서프라이즈 한 번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7월 24일 얼마 안 남았고요. 676.37 밀리언 달러 매출 예상되고 있고요. 이익을 보겠습니다. 예상 이익은 어닝 쇼크 2번, 이것도 어닝 서프라이즈 2번 나왔네요. 이번에 7월 24일 날 주당 0.95달러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 24일 날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입니다. 자, 차트가 지금 미리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개파락한 부분을 차근차근 채널을 타고 오르면서 다 메꿨어요. 그렇죠? 하락 갭은 다 메꿔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확실히 보이죠? 이 확 떨어진 하락갭을 다 메우고 여기 고점 위에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기 또 있네요. 여기 구멍 보이시죠? 하락갭, 두 번째 하락갭에 맞아 떨어진 겁니다. 맞죠? 만약에 이 하락갭을 벗기게 되면은 그 다음 여기 고점까지 목표가가 되죠. 지금 차근차근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45달러까지 지금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나 갭 상승이 나오면은 저 오래전에 있던 하락갭은 완전히 장군멍으로 상쇄되는 겁니다. 갭에는 갭이죠. 그렇죠? 그리고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도 이런 흐름입니다. 자, 미국은 다 50, 우리나라는 20, 60, 120 혹은 더 짧게 보면 10보죠. 10, 20, 60, 120 이렇게 나가는데 미국은 50, 200. 왜 저걸 그려놨겠어요? 미국은 50, 200을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월봉이니까 50개월 이동평균에서 돌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50개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두 번 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50개월 이동평균선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50개월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다음에 4개월 동안 지지를 확인하고 슈퍼 급등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쌍바닥인데 50개월선 위에서 쌍바닥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 목표가는 45달러 여기고 그 더 이상 가면은 이제 역사적인 두 번의 고점이 있는 50달러. 그렇죠? 과거에도 있었고 여기서 확 밀린 게 딱 거기죠. 미국은 기술적인 부분이 거의 신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장난질을 못 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제 말보다는 자, 중요한 미국의 그루들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베이비 버핏이라고 부르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빌 에크먼. 후보자 중 한 명이 다칠 단 하나의 위험이라도 있다면 우리 시스템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 빌 에크먼조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버드에서 팔레스타인 관련 시위 났을 때 빌 에크먼이 한 행동 기억나시나요? 빌 에크먼이 만약에 월가에 그 사람들이 진출하려고 하면 내가 블랙리스트로 월가 월스트리트에 진입 못하겠다고 해서 시위를 안 하고 그만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론 머스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힘든, 사실 이걸 바꿔 말하면 미국이 이렇게 강인한 후보를 마지막으로 지지한 것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였다. 잠깐 부연 설명하면은 루즈벨트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치료도 안 받고 그대로 90분 동안 연설을 한 다음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뛰어넘고 다시 재선에 나섰는데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어지죠. 43년 전에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서 루즈벨트까지. 여기서 보여진 모습이 트럼프의 오버랩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그루들의 평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 이번 주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인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에게 유리한 환경이 마련됐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간 사망으로까지 생존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이 5발 정도 있었고요. 이 총발 한 발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를 스치면서 귀를 부상 입는 데에 그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 시간으로 오후
8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8시에 또 한 번의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들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했던 순간이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귀한 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피격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관련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는 코멘트 있었고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도 암살 시도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2포인트나 올랐었다. 라는 코멘트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이런 모습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거물들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살펴봤는데요. 일단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 특히 억만장자계의 거물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 빌 에크먼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지지에 나섰습니다. 이전까지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었는데 이번 피격 사건 이후 내 생각이 잘 정리가 됐다면서 공개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 나선 겁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에도 지지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분명히 하는 글을 X에 올리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시금 백악관에 재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이 외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대선에서 사퇴한대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선 중도 포기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베팅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지금 가능성을 표시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한 업체가 폴리마켓이라는 지금 예측 베팅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중도 포기 가능성에 대한 베팅인데요. 지난 ABC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후 중도 포기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듯했지만 시장은 다시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다른 여론조사,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대결 구도에서 여론조사가 곧 또 나오겠죠. 이때 만약에 지지율 격차가 트럼프 쪽으로 더 강해졌다라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이 바이든에 대한 중도 포기 가능성에 베팅하는 그런 베팅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서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예측을 해보기 전에 바이든에 대한 사퇴 포기 가능성이 커진다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시선도 당연히 이목이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사이트에서 인물별 대선 승리 가능성을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진한 파랑색이 되겠고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하늘색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진 않습니다만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트럼프 강세에 대한 베팅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는 일단 변동성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사퇴론에 대해 힘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한 차례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변동성 지수 연중으로 보면 계속해서 12에서 14 사이에서 최근에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빅스 지수 다시금 올라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변동성은 또다시 낮아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에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 최근에 104 수준에서 지금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인플레 둔화가 더뎌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도 시선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또 시기적으로 늦춰지게 된다면 달러 계속해서 우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요일장에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일단은 안전자산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 특히 국채에 투자하신 분들 빛을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벌써 금이 이만큼 오를 때 국채 가격은 정말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는 생각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 적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감세 정책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 오를 수가 있는데요. 국채 가격은 국채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채의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백악관으로 돌아올 경우 국내 증시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관세를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무역 전쟁이 다시금 발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대중무역 전쟁 때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기억들 다시금 한번 되살려서 국내 증시에도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한 발의 총알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정말 뒤흔드는 그런 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지금 금요일장의 상승보다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피격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쪽에서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나올지 궁금한데 계속 저희와 함께 그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7시에 다시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7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